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사상 최고치와는 단 1포인트 차이, 4,200선을 재탈환한 어제 반도체주가 강했고요. 일정 모멘텀 속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주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선방했던 하루였습니다. 옹기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로도 확산이 됐는데 다만 2차 전지주는 계약 해지 여파 속에서 어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온 반도체주, 그 중심에는 바로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빠르게 미리 전해드린 이슈입니다. 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변경하면서 어제 SK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서 해제가 됐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메모리 센트리 크림 속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나왔던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좀 모아봤는데요.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 목표가 상향의 기반은 역시나 맑은 내년도 실적 전망이겠죠. 반도체 투톱 어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요, 마감가 기준 11만 9,5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물론 22만 원을 찍기도 했었고요.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해제 그간의 서름을 주가로 보여줬습니다. 6.8%나 오르면서 64만 원까지 올라섰고요. 특히 1월 9일이 ADR 관련 재공시 기한이다 보니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던 어제입니다. 한편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보시듯이 엔비디아 1% 하락 마감했지만 마이크론은 한편 3%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 반도체주 어제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도체주 차익 실현 매물출의 가능성은 열어두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뉴스는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날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안이 95% 정도 합의해왔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5%는 돈바스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업! 그동안 시장 논리를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종전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 재건주는 상승, 방산주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는 방산주도 동반 상승합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수급이 쏠렸습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뉴스까지 더해졌죠.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10시 폴란드 현지에서는 천무 3차 이행 계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단일 무기 체계만으로 한 국가에 10조 원 이상을 수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외에도 현지 기업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현지에서 호마르K 미사일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호마르K는 천무의 폴란드 현지 이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외에도요, 항우연과 달 착륙 도전에 있어 손을 잡았습니다. 항우연과 1,033억 원 규모의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소외됐던 상반기 주도주, 방산주는 종전 가능성에도 이렇듯 실적 모멘텀에 어제는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 떠오르는 말이죠. 어제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동, 여기에 트럼프와 푸틴의 추가 전화통화의 종전 가능성이 좀 커지나 싶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푸틴 관저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협상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마음에 안 든다고도 덧붙입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즉 어제 올랐던 재건주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유가가 한 2% 정도 올랐다 보니 오히려 정유주가, 그리고 방산주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감행 등을 반영하면서 움직여줄지도 개장 이후에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플 랠리, 금, 은, 동, 그러니까 구리 가격의 파죽지세 상승세 역시 어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달러 약세, 여기에 공급은 부족한데 AI로 인해서 은과 동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점이 트리플 랠리로 이어진 겁니다.
구리 가격 상승, 여기에 전력 부족 이슈까지 어제 전선주들이 특히 강했는데 LS 같은 경우에는 보시듯이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다만 오늘은요, 되돌림의 가능성이 좀 크겠죠. 간만 글로벌 시장에서 금, 은, 동은 차익 매물을 소화합니다. 연말이다 보니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움직임과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은선물 계약의 증거금을 20%가량 인상한다는 소식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던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면서인데요. 보시듯이 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6% 하락 마감, 동, 구리 가격 역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4.5%나 밀립니다. 2차 전지주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캐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 29일 이후 2차 전지 시가총액 탑10을 모아 만든 KRX 2차 전지 탑10 지수의 흐름입니다. 10월 들어서 17.8%나 하락을 했는데요. 12월에는 연이어 들려왔던 계약 해지 소식까지 좀 주가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LNF도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테슬라 향 공급 계약 금액이 3조 8천억 원에서 973만 원으로 감액이 됐다고 공시를 합니다. 이 973만 원은요, 지금까지 공급한 규모로 사실상 계약이 무산된 거죠. 관련해서 삼성증권은요, 테슬라 직납 물량은 작년부터 고객사 이슈로 지연이 돼왔고 그렇게 시장은 상당 부분 인지를 해왔던 이슈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오늘 밤이죠. 어제 밤에 나온 모건 스탠리 코멘트도 좀 비슷합니다. 펀더멘털 악화나 컨센서스 하향 리스크가 아닌 공시기한 만료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차원의 정리 절차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자, 이렇게 좀 안도감을 주는 코멘트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된 가운데 나온 추가 계약 무산 소식이다 보니 LNF 같은 경우에는 정기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1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추가 하방을 받을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오늘은요, 국가대표 AI 관련 1차 발표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 전담국도 출범을 한다는 점 AI 소프트웨어주 차원에서 함께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팩터로 지수 분위기까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산한 거래 속에서 지수를 크게 움직일 요인들은 없다 보니 오늘은 보시듯이 귀금속 하락 그리고 2차 전지 뉴스 등을 소화하면서 개별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 마지막 거래일을 움직일 뉴스들 오늘도 분석 함께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김영재 SK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025년의 마지막 날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뉴스들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2차 전지주, 이번에도 악재입니다. 연이은 계약 증발에 이번에는 LNF 뉴스까지 더해진 상황인데 LNF가 테슬라향 물량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3조 8천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금액을 973만 원으로 감액을 한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973만 원은 이미 좀 납품이 완료된 금액이다 보니 사실상 계약이 무산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 LNF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너무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코멘트를 좀 보니까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봤고 모건 스탠리는 마찬가지로 컴플라이언스 차원의 정리 절차로 해석을 해야 한다. 뭐 펀더멘털 악화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연이어서 계약 해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다 보니 2차 전지주 투자 심리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어제 LNF 공시에서 기존의 그 LG 에너지솔루션과 좀 다른 점은 계약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그러니까 이미 이 기간 동안에 매출이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해지되겠구나라고 다들 예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향후 뭐 2033년, 뭐 2035년까지 장기간 계약이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NF 공시에서 계약 해지가 된 거가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물론 이제
기업 측에서 좀 더 일찍 이런 것을 조금 시장에 알려주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면은 있습니다. 그 전기장 종가였던 10만 5,600원 대비 10.5% 하락해서 일단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개별 종목 이슈로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LG 에너솔루션도 그렇고 이번에 소재 업체인 LF가 이렇게 사실상 계약 해지가 계속 지속되면서 기존 수주했던 그런 물량들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증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좀 전환되는 구간으로 좀 진입하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그러면 크게 하락하느냐, 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2차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원인이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도 예고돼 있었던 상황이고, 유로존 규제 완화로 인한 전기차 수요 증가율 감소도 항상 상존해 있었던 것들 좀 감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미 또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기대감 관련 주가 상승분을 상당 부분 많이 좀 반납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찾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실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나마 이제 바닥을 지나서 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실적보다는 성장성의 바탕을 두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1월 계절성도 지금 앞두고 있는 만큼 전체 시장과 완전히 동떨어진 주가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2차 전지 이외에 실적 관련해서 더 매력적인 업종들이 많다는 점에서 본다면 본격적인 투자 시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다소 보수적인 접근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뻔한 질문 같기도 한데,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이 기간 조정을 끝낼 촉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정책 이슈는 조금 뒷전의 이슈가 되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다음 이슈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이제 검토 중인데, 이게 진짜 활성화되면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 그리고 이제 성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이 세 업종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이러한 어떤 전기차의 수요 둔화 우려감으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또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어떤 심리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해서 일단 2차 전지가 물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지만 투자 심리 쪽에서 본다 그러면 바이오나 로봇 쪽으로 좀 더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지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로봇주 이야기 살짝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ES를 앞두고 계속해서 로봇주 투자 심리가 좀 자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계양전기 5거래일 만에 지금 100% 넘게 오른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탑스, 라운테크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워낙 지금 로봇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고, 물론 CES 모멘텀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많이 올랐거든요. 네.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상승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재료가 지속적으로 추가되었을 때 로봇주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이 찍혀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 보면 실적으로 해서 접근이 필요했던 종목은 SPG 정도만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로봇은 전혀 실적이랑 관계없게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버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되는 그 시점 전후 상당히 주가가 좀 탄력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또 사람과 또 사람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하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정책 보안 통과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리고 또 각국 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로봇주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였던 그런 올해 특징이었는데, 따라서 아직까지는 실적보다는 로봇 산업 성장성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함께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이벤트와 연계한 전략을 지금 로봇주에서는 좀 구사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사실 이제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중에서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투심이 안 좋음으로 대하는 바이오와 로봇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은 국내적인 요인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S 2016에서 사실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같은 모빌리티가 가장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까지 로봇의 어떤 추가적인 순환매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로봇주가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우상향이지만 개별 종목의 당일 수급상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일단 그 로봇주 안에서도 보통 보시면 대장주가 미리 쭉 상승을 한 이후에 그 이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다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은 역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개별 종목을 일일이 쫓아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이제 대장주 중에서 좀 쉬었던 종목 중에서 눌림목을 지키는 매매가 좀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최근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가 진행 중에 있는 액추에이터 관련 로보티즈를 좀 관심 종목으로 선정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아직은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액추에이터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다. 그래서 현대 이제 그룹주의 어떤 로봇 관련한 많은 종목들인데 그것도 장기적 관심이 가능해 보이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률보다 나는 위험 분산 효과를 좀 더 치중하게 하는 투자자라면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 투자도 고려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참고로 올해 그 코덱스 로봇 ETF가 무려 수익률이 118%입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 혼전 아웃퍼폼 중이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 대비 개별 종목 대비로는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ETF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로봇주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CES라는 이벤트입니다. 항상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당일에 좀 세론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일지, 언제까지 이 CES 모멘텀은 유효한 걸까요? 그거는 사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실 세롤이 나올 것으로 알았지만 실적이 좋아서 더 좋게 나가는 실적 시즌 그것도 많이 봤지만,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너무 예상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세롤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CS 2016이 이제 1월 초순이기 때문에 그러면 1월 후반까지 계속 조정을 받냐?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1월에 어떤 코스닥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확실하다면 로봇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되, 그렇다고 해서 로봇주를 완전히 버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로봇주 그리고 2차 전지주, 코스닥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코스피에서는 어제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에서 지정 해제가 되면서 서러웠던 그 서름을 딛고 어제 무려 한 6% 넘는 상승을 켜내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워낙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 이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더 이어질까? 이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어떤 퍼즐 맞추기가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요? 네,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기술주가 상당히 지지분했을 때 마이크론의 실적의 반등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기술주가 이미 12월 중순까지 확실한 조정을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든 나쁜 간에 그거를 계기로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고 또 향후 전망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 HBM3E 가격이 훨씬 더 지금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저희는 발견을 했었는데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내용을 보신다면 반도체 관련 뉴스, 증권사들의 최근 리포트 내용을 보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주력인 HBM과 범용 반도체 두 제품군에서의 가격 상승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렇다면 결국 추정치 상향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계속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언론 보도 보시면 지난주 후반부에 나왔지만 디램 가격이 1년 동안 5배 상승했고 일부 디램 가격 제품군은 일주일 만에 거의 13% 가까이 급등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HBM4 등장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던 HBM3 가격도 다시 또 가격을 올린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 부족 상황은 2026년 말 최소 그때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 상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희망하는 기업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장기 계약을 통해서 제품을 높은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이제 반도체 제조사들의 실적 추정치를 상승시키는 요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로무다 증권 리포트가 대표적이었는데 내년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컨센서스가 이제 76조 원인데 109조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에 따라서 다른 증권사들도 지금 추정치를 높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해도 밸류에이션 낮은 좀 재밌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투자 경고 해제가 어제 되었지만 이제 또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ADR 발행 관련 재공시 기한이 이제 1월 초순이기 때문에 관련한 기대 기업이 좀 주가에 또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을 진입했는데요. 실제로 만약 ADR이 발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마이크론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된 주가 수준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미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했듯이 삼성전자가 이제 1월 초에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만일 한다면 SK하이닉스 역시도 실적 관련한 그런 주가적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실제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새로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 주가는 우상향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만일 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구간까지 단기적인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신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결국 퍼즐의 최종점은 증권사들의 목표치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DR 관련 재공시 기한이 지금 1월 9일이고 또 1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간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한 3% 정도 올랐는데 이 마이크론 상승세가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강세 섹터 함께 확인을 해보면 전선주, 구리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전선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다만 지금 새벽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금속들의 가격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금이 4% 정도 하락했고 은도 마찬가지로 온스당 80달러 사상 최고치를 찍고 7% 하방 압력, 구리도 마찬가지로 4.5% 정도 밀렸습니다. 오늘은 차익 매물을 좀 대비해야 되는 건지 전선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전선주가 구리 가격이랑 연동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연동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구리 가격은 지금 올해 이제 처음에 이제 톤당 8,800달러를 시작해서 어제 이제 한 오후쯤에 이제 13,000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12,100달러, 12,200달러 요 사이로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30% 후반에서 40% 가까이 상승하면서 채권가를 거의 한 달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신이 들어했는데 사실 전선주 주가는 그에 따라가지 못한 점이 많아서 지난 12월 초에도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실적 원인이 AM 하이양 데이터 센터 건설에 들어가는 구리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구리 제품 관세를 부과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재고를 축적하는 수요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구리 강산의 사고 같은 것이 나면서 내년 공급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구리만 상승한 것도 아니고 다른 비철 금속들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리가 그나마 상승폭으로 본다면 그렇게 또 높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전선주와의 그런 연계성이 조금은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나마 보통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전선주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전선 제조업체들이 고객사와 계약을 맺을 때 제품 판매 가격을 원재료인 구리 가격에 연동한 조항을 넣으면서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전선주 주가가 연동해서 이제 상승한 면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근데 좀 연동을 했는데 구리 가격 상승분보다 전선주 가격 상승이 가격 상승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선업체 1위가 이제 LS 전선인데 이것의 대주주인 LS가 지금 상장되어 있죠. 근데 올해 주가가 117% 상승했고요. 또 전선업계 이 대한전선이 올해 지금 113% 상승했는데 주가 상승에서 LS는 현재 이제 PER로 13배, 대한전선은 이제 PER로 34배 정도의 거래 중인데 이것은 과거 대비 현저하게 높은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구리 가격 상승이 주가의 긍정적인 재료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올해 이제 구리 관련 재료보다 더 많은 재료들이 전선주에 녹아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만으로만 이것을 좀 전선주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결국 전선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어떤 실적에서의 성장이 다시금 또 확인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돌아오는 1분기에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구리 가격 그리고 전선주에 대한 내용까지 주요 뉴스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